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도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필리핀의 태풍 야기가 일단 지나가면서 네. 좀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가 컸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한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필리핀에는 매년 평균 한 20개 정도 태풍이 이제 도달합니다. 네. 얼마 전에 10호 태풍 그 산산이었죠. 일본을 네. 강타했고 바로 이번에 11호 야기까지 지금 12호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 최근 태풍들의 세력이 심상치 않은데 사실 대기와 달리 이제 바다는 그 수온이 9월부터 이제 가장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이 가장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철은 끝났지만 네. 필리핀에 이제 자주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객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필리핀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제 세부 같은 경우는 휴양지로 많이들 가시고 그렇죠. 즐기시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네. 일단 세부 섬은 그러니까 필리핀 중부에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 섬 바로 동쪽에 막탄이라는 막탄. 그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네. 리조트도 많고 수상 스포츠의 천국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 막탄 섬에서 16세기에 세계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6세기에 벌어진 어떤 일이었을까요? 16세기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유럽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 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계 바다를 누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다, 서양 중심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양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로 누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세부 막탄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이 신항로 개척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짧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대하려고 했고요. 아시아 민중이 여기에 맞서면서 세부 막탄섬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부 막탄섬이 유럽 국가들의 어떤 식민지였고 지역 원주민들과 뭐 충돌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처음 상황을 보자면 네. 먼저 스페인과 필리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네.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젤란, 보통 마젤란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하죠.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배로 세계를 일주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에 항해를 당시 스페인 왕실이 지원했습니다. 스페인 왕이 카를로스 1세였는데요.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하고 있었는데 황제로서의 이름은 카를 5세입니다. 네, 카를 5세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나라의 왕을 겸했어요. 그래서 그냥 통칭 카를 5세라고 부릅니다. 네. 유럽 가장 많은 영토를 거느렸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황제였죠. 1519년 9월에 이 카를로스의 지원을 받아서 네. 마젤란 함대가 스페인에서 출발했습니다. 함대는 총 5척 규모였고요. 네. 선원이 약 264명. 예. 마젤란은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로 향합니다. 근데 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급류를 만나는데요. 여기에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통과하면서 배 2척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척 남았죠. 네. 어쨌든 이제 급류 잘 통과했고요. 이제 바다를 쭉 건너서 나오니까 넓고 평화로운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가 바로 태평양이죠. 넓고 평화로운 네. 태평양이에요. 그렇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요한 평화의 바다. 네. 이렇게 해서 태평양이 됩니다. 예. 계속 또 말씀드리자면 함대는 그 후로 이제 태평양에 나와서 계속 항해를 하죠. 괌에 도착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네요. 거기서 식수도 보급받고 식량도 채우고 해서 다시 항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21년 4월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합니다. 네. 이제 마젤란이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부섬이 반란한 거 아니냐, 원주민이 반란한 거 아니냐. 바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마젤란은 원래 자신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걸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죠.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첫째가 세부섬의 왕에게
스페인 왕인 카를 5세에게 충성하도록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두 번째가 종교를 개종하는 겁니다. 가톨릭으로.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전통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세부 섬의 왕은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예, 마젤란 뜻대로 됐습니다. 네네. 세부 섬의 왕과 왕비가 다 세례를 받았고요. 네.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400명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일이 평화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네네. 강압적으로 무력을 동원했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조성했을 겁니다. 10중 8구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충돌은 없었어요. 예,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터집니다. 예, 마젤란이 세부섬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많은 지역으로 퍼뜨리려고 하죠. 네. 그 다음 고개를 돌린 데가 바로 옆에 있던 막탄섬이었어요. 주변에 섬이 많으니까 예, 이제 하나씩 막탄섬, 하나씩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막탄섬을 노리는데 막탄섬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라프라프라는 이름입니다. 라프라프. 예, 이름이 좀 우리말로는 라프라프. 예, 네, 재밌네요. 라프라프입니다. 네. 근데 라프라프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슬람교와 가톨릭은 쉽게 이게 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젤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개종 안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근데 마젤란은 또 이제 그러면 니까지 깨라고 할 수 있죠. 응징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바로 이제 전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마젤란 쪽이 그래도 그렇죠. 최신 무기도 갖고 그렇죠. 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것 같죠. 예, 예. 만약 스페인의 정규 군대가 네. 공격을 했다라면 100%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마젤란은 선원이 몇 명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게다가 라프라프를 너무 무시했어요. 아까 니까지 게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좀 고작해봐 무시한. 뭐 칼 정도로 뭐 그렇죠. 예. 이 정도면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27일이었습니다. 예. 마젤란이 자기 선원들 60명 네. 그리고 이제 세부인 한 200명 정도 끌고 막탄섬으로 향해요. 네. 그리고 사진을 보내줘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라프라프가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덤빌 때면 덤비라고.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간 게 아니고 예상과 전혀 반대로 돌아갑니다. 예. 알고 봤더니 라프라프의 병력이 1,500명 정도가 돼요.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 금방 기울었습니다. 네. 이 전투에서 마젤란도 목숨을 잃어요. 예. 그렇군요. 마젤란이 살아서 귀환한 게 아닙니다. 마젤란이 그렇군요. 죽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의 부하들도 죽거나 대부분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까지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라프라프는 다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돌아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네. 그러니까 선장을 잃은 이 탐험대는 부랴부랴 라프라프 섬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예. 정말 강대국 그 당시로서는 뭐 그 엄청난 당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스페인을 물리쳤는데 뭐 라프라프 이 왕의 인기가 아주 높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때뿐만 아니고 그 후도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라프라프는 서양 세력의 도전을 물리친 영웅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요. 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서양 함대가 줄지어 아시아로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첨단 무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다 패해요. 그렇죠. 근데 라프라프는 물리쳤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물리친 최초의 영웅이자 지도자가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막타는 세부섬뿐만 아니라 그 더 넓게 필리핀, 거기서 더 넓게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죠. 그러게요. 예. 네. 그 지금도 막탄섬 가면요 입구에 동상이 있어요. 예. 라프라프 동상이 딱 터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이 여러 도시를 가면요 네. 라프라프라는 이름이 곳곳에 다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라프라프 동상 있고요, 예. 사당도 있고요. 네, 네. 심지어 거기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 예. 이름을 라프라프라고도 붙였다고 해요. 정말 의미가 있는 예. 뭐 서양 세력을 무릎 꿇린 최초의 지도자니까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 마젤란 함대는 그러면 이제 스페인으로 잘 돌아간 건가요? 그 선장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다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네. 선장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대원들은 곧바로 스페인으로 다시 항해했습니다. 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도중에 포르투갈 군함을 만납니다. 네. 당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탐험대는 다시 포르투갈의 공격을 받아요. 여기서 배 한 척을 또 잃습니다.
그럼 이제 한 척 남았나요? 이제 두 척 남았나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고장 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 1522년 9월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탐험대가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마젤란은 죽었지만 네. 마젤란 탐험대는 완벽하게 지구를 일주해서 세계사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네. 근데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참 초라하긴 약간 한데. 서운합니다. 네, 네. 출발할 때는 5척이었는데요. 네. 돌아왔을 때는 배가 한 척밖에 진짜 한 척 남은 없었습니다. 거죠. 예. 아. 그리고 264명이었죠, 선원이. 예.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18명밖에 안 남았죠. 하기는 지구 제-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렇죠. 쉽지는 않은 쉽지는 일이다. 않았겠죠. 지금이랑 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라프라프가 지켜낸 막탄섬은 그 후에 뭐 어떻게 승승장구했나요? 계속 이제 뭐 서양 세력이 많이 왔을 텐데 네. 잘 지켜냈습니까 이 섬을? 라프라프는 물리쳤죠, 침략자를. 네네.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이제 스페인이 마젤란 함대 이후로도 계속 노렸어요. 그래서 함대를 여러 번 보냅니다. 네. 그래서 6번째 함대에 이르러서 세부, 막탄섬, 나아가 필리핀 전체를 정복합니다. 아, 예. 네. 6번째만. 여섯 번째. 스페인으로서도 예. 꽤 많은 노력을 했었네요. 그래서 정복해서 이 지역을 필리핀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죠, 이 필리핀. 이름에도 이 역사가 들어 있어요. 네. 필리핀이라는 말 풀어보면요, 네. 펠리페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당시에 왕이 스페인의 왕이 펠리페 2세였습니다. 무적 함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왕.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역사의 아픈 그 역사가 이 필리핀 국명에 들어있는 이름에, 거죠. 예. 아, 좀 필리핀으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예. 한데 필리핀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스페인이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가 됐죠. 그렇죠. 약 무려 한 300년 동안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지배자가 바뀌어요. 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리품처럼 이 필리핀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1934년 미국 의회는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이 독립국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이 네. 기쁨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럼 다시 일본의 일본으로 식민지가 또,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전쟁까지 끝나고 네. 1946년이 가서야 필리핀은 독립하게 됩니다. 현재 모습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네. 넘어가게 된 아픈 역사가 있었네요. 이 막탄섬에 가면 마젤란과 라프라프 두 사람 모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요.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세부섬에 가면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 광장에 두 개의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해석하자면 1521년 4월 27일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막탄섬의 라프라프 병사들과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해 5월 2일 마젤란의 부하가 지휘해 빅토리아호가 세부섬을 떠났다. 그들은 1522년 9월 6일 스페인 산 루카르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오, 이 업적을 그대로 그러네요. 적었죠. 분명히 자기들이 물리친 네네네. 그 어찌 보면 침략자들인데 예,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대로 싶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대로 네. 적었죠. 근데 그 기념비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21년 4월 27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렇죠. 라프라프와 그의 군대가 스페인 침략자를 격퇴했다. 스페인 지휘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이 자리에서 죽었다. 라프라프는 유럽 침략자를 격퇴한 최초의 필리핀 사람이 되었다. 네네. 여기서는 이 라프라프의 업적을 위주로 이제 썼죠. 그렇죠. 네.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에요. 예, 다른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젤란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어쨌든 최초의 지구 일주 항해에 그렇죠. 성공한 그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의 업적은 분명 위대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마젤란은 침략자잖아요. 네. 오히려 막탄섬의 왕 라프라프가 위대한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지만 이 역사를 두 가지 모두를 다 받아들인 참 그릇이 크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 필리핀은
어떤 아픈 자구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세계사적인 가치를 또 존중한 거죠. 네.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절묘한 어우. 한 수라고 할까요? 네, 네. 이런 태도를 이제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필리핀 막탄섬의 영웅 라푸라푸 알게 됐고요. 마젤란의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MYMP의 Especially for You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specially for you.